전국에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1년 새 7만 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주택가격 상위 10% 가구와 하위 10% 가구 간 집값 격차가 38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발표된 2018년 주택 소유 통계를 보면 집값 차이가 갈수록 커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인데요. 정부의 고강도 규제 체계도 효과가 적었던 이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 연구위원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통계청이 어제 내놓았던 이 주택 소유 통계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양극화가 좀 심해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소유 통계만 본다면은 사실은 국내에 있어서 이제 빈부 격차도 좀 심해지는 것 같고요.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하는 소유와 관련해서 지금 주택을 가지신 분과 가지지 않는 분에 대한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교롭게도 주택을 많이 가지신 분, 상위 10%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의 주택 자산을 부동산 자산을 보니까 약 9억 7천만 원, 그렇게 한 10억에 가까운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위 10% 같은 경우에는 2,600만 원 정도니까 그 격차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8배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지적해야 될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자산을 많이 가지신 분들의 자산 증가, 가치 증가가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위 10%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약 한 1억 원 가까운 자산 가치 증가가 있는데 비해서 사실은 하위 10%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 빈부 격차도 점점 심화되고 있고 또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도 심화되는,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또 공동 같이 잘 사는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비켜나 있는 결과가 주택 소유 통계에서 한번 나타난 것 같아서 저도 약간 놀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국토부의 해석은 이래요. 그러니까 전국의 다주택자 증가폭, 물론 증가를 네네. 했지만 그 증가폭이 둔화됐고 네. 또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다주택자가 줄었다라고 네. 평가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네, 다주택자의 증가폭 자체가 이제 줄어들었다는 지적은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네. 정부가 그동안에 있어서 17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강도 높은 어떤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또 많은 다주택자들이 실질적으로 다주택에 따른 여러 가지 조세 부담이라는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똘똘한 한 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택을 1주택 소유자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 통계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데요.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결국은 다주택자들이 여러 가지 또 다른 측면에서 재테크를 위해서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부동산을 가진 것에 대한 불안정한 상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로 인한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인한 효과라기보다는 시장에서 그 정부 규제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들과 다양하게 모색하는 데 따른 결과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예. 정부가 이 집권 전반기죠. 네. 17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더라고요. 집계를 해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네.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등 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좀 파시라, 네. 그렇죠. 이런 유도를 좀 했었는데 네. 집값 격차는 되려 벌어졌습니다. 네. 효과가 좀 적었죠. 효과가 적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바뀐 분은 85만 명이나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주택을 많이 사람들이 가진 게 되고 또 주택을 가지신 분에서 무주택자로 전환하는 게 한 44만 명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다주택자의 비중 자체가 220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그 숫자 자체가 증가폭은 줄었지만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투기 세력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한다든지 공급을 확대하는 쪽까지 포함해서 또 최근에 와서는 분양가 상한제까지 해서 가격까지 사실은 어느 정도 통제 내지는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는 그런 정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의 성과 자체가 지금에 와서 평가한다면은 정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나 저 또한 사실은 정부의 정책 효과가 과연 지금 실효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시장 자체의 가격 자체가 절대적인 어떤 하락세의 약간 모양새는 보여주고 있지만 시장에서 또 한 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시장에 있어서의 정책 효과를 지금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어떤 수치상에 있어서 가격의 모양새를 보더라도 최근에 와서는 시중에서 굉장히 가파른 오름세를 보여주는 곳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서울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그런 변화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효과는 다소 기대에 못 미친다는 쪽의 판단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통계 자료를 또 보게 되면은 가구원 수별, 그 세대원 네. 수별 그 주택 소유율 자료가 있어요. 네네. 이거를 분석해 보면 결국에는 공동 소유 주택이 그렇죠. 늘어났다라는 건데 네. 이거는 뭐 절세 목적 때문일까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주택을 지금 보유하는 데 따라서 지금 정부의 정책의 기조는 인별, 그러니까 개인당의 어떤 소유 형태를 가지고 주택의 세제라든지 다른 제도적인 규제라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택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는 쪽에 있어서는 부담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죠. 특히 네. 다음 달이면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이번에 인상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납세 고지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인당해서 부부 공동으로 한다든지 사실은 공동 소유 형태로 하게 되면 보유에 있어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 종합부동산세 등에 있어서도 문제 상당히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거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양도소득세에도 양도 차익 자체를 더욱더 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점에서 절세 효과도 크다는 어떤 그런 부담을 들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아마 공동 소유 형태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취임식에서부터 투기 목적에 사는 집이 아닌 사람이 진짜 사는 집이 되도록 하겠다. 네. 이런 언급을 지금 화면에도 나오겠죠. 어제 또 문 대통령도 집값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강력한 집값 잡기 대책을 의지를 보였는데 메시지를 분명히 보냈습니다. 집값을 안정화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다시 던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지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대한 정책적인 의지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바뀐 게 없는 것 같고요. 네. 의지는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결국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도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최근에 17차례까지 나온 어떤 대책 등을 통해서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굉장히 사실은 투기 수요를 누르고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지만 공급 자체가 정작 필요한 곳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그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자체가 지금 시장에 대한 파악에 있어서는 다소 현실감이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김현미 장관이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에둘러 보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정부의 향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는 다소 조금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뭐 시청자들, 뭐 국민들 상당히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네. 실제로 어제 국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나왔더라고요. 네네네. 이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춰서 다주택자들이 이제 갖고 있는 집을 좀 내놔야 된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상당히 지적 중에서 뭐 시민 중에 한 분이지만 대통령께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네. 또 실제로 아마 당사자가 아마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부의 어떤 정책 자체는 규제 중심으로만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많은 매물들이 나와서 거래가 활성화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충분한 공급 속에서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시장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첫 단추 자체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지금 거의 가로막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제도 부분들을 다주택자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어떤 중과 부분을 다소 완화시켜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주택 거래가 원활하게 되도록 즉 시중에 있어서 기존 주택 자체가 상당히 매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한 실제 신규 주택에 있어서도 지금처럼 많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규제 등을 통해서 공급을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신규 주택에 있어서 충분한 공급이 확충될 수 있는 쪽에 양자 간에 그 시중의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신축이든 구축이든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은 그 세제 등을 통해서 길을 터준다면은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거래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그런 어떤 기본 기조 위에서 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으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런 정책을 친다고 해서 사실은 단기간 내에 금방 효과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사실은 부동산 정책에서 그동안 보면은 너무나 단기적인 효과 부분에 집착하는 그런 측면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다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본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인 방향을 그 해당되는 참가자께서 잘 지적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형부 정책 기조 부분에 대한 불변 의지를 충분히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보이죠. 네. 예. 자, 그럼 무주택자들 실수요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공급과 관련해서 여러 대책들이 나왔었는데 분명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무주택자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쪽에 정부가 애를 쓰고 있는데요. 저는 한편에서 사실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택 정책의 기조 자체는 주거 복지, 주거 안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왜 이 정부가 지금 모든 국민들에게 주택을 가지지 않는 분들한테 주택,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뛰어들고 규제를 만들고 또 제도를 보완하는지 저는 조금 아리송한 측면들이 듭니다. 사실은 주거 안정이라고 한다면 꼭 내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통해서 장기적인 안정만 된다면 충분히 국민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가 주택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가격 부분에 지나치게 힘을 쏟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주거 안정이라는 큰 틀 자체가 지금 흔들리거나 약간 어떤 개념 자체가 희미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노력도 정부가 중요하겠지만 지금 있는 시장 자체의 여러 가지 전월세 시장에서 임대차 시장의 가격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킴으로써 미래에도 내가 주거 부분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더욱더 중요한 주택 정책의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예, 정책과 또 통계와 관련된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통계를 얘기를 해보면 주택 소유한 40대 가구주가 1년 전보다 줄었다는 내용이 좀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경제지표 발표를 할 때 이 실업자 수, 취업자 수 증가폭이 40대가 또 좀 취약하다 이런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과 좀 연결을 지어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도 관련되는 자료들을 조금 찾아보니까 40대 쪽에 그 생산 쪽에 참여하는 인구 수가 다소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40대가 가장 사실은 경제 활동상에 있어서 수입이 많은 때이긴 하지만 가정생활 등을 통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최근에 있어서 노동시장 자체가 굉장히 비탄력적으로 되면서 노동 환경 자체도 굉장히 열악해지는 가운데 사실 생업에 종사하다가 혹은 또 자영업에 종사하다가 그쪽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핵심 자체가 40대고 40대가 우리의 여러 어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구매력을 갖추면서도 중간에서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오히려 굉장히 취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0대가 우리 경제 상황에 있어서 가장 지금 중심이 되어주고는 있긴 하지만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번 통계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뭐 저희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다뤘던 주제이긴 합니다만 그 분양가 상한제. 네네. 뭐 어제 문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각종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시사가 되고 있으니까 여쭤볼게요.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가능성도 충분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추가 지정 가능성은 저는 당초에는 추가 지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 내년에 어떤 총선도 있고 해서 그렇게 좀 전망을 했었는데요. 지금 정부가 아마 여론을 갖다가 취합하면서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 지정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추가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부정가 상한제의 효과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 의미 있는 그런 결과로 시장이 전환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정을 하더라도 정부가 당초에 핀셋 규제라는 등을 통해서 특정 동등을 지정하는 식으로 해왔는데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하더라도 최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풍선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가 추가 지정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효력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쪽에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동기가 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대책이 어느 정도 다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제 또 국민과의 대화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잡겠다 집값을 그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거론되는 것들이 추가적인 내용들이 좀 여러 개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재건축 쪽은 더욱더 강하게 억누르기 위해서 이제 재건축 연한 자체를 10년간 더 늘리겠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 종합 부동산세나 이런 부분들을 아직 지금 새롭게 바뀐 제도에서 지금
세금 고지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또 내용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이제 하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요. 제가 볼 때는 그때 김현미 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양가 상한제가 마지막 퍼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존 정책 자체 혹은 대책정의 그 효과를 갖다 더욱더 강화하는 쪽에 그런 내용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 자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장담했던 분양가 상한제마저도 민간택지 확대 적용을 했지만 지금에 있어서 한 1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 벌써 효과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시장에 있어서의 가격 상승폭은 오히려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 부분을 계속 내놓는 그 규제 위주의 정책보다는 정말 왜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찬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쪽으로 정책 중심하시는 분들의 생각이라든지 노력을 조금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성규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